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와, 오늘 정말 여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임영웅님의 소식만큼이나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은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파도 끝이 없는 따뜻함, 연예계 대표 미담 제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쟁, 정치적 다툼 등 유독 불편한 소식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라고 적혀져 있죠. 특히 연예계의 비보는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이와 반대로 선한 영향력 혹은 따뜻한 미담으로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스타들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전해준 스타의 선한 마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예계 대표 미담 제조기는 과연 누가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 첫 번째 심성도 히어로인 끝없는 미담 화수분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담은 화수분 그 자체, 그야말로 끝없이 미담이 쏟아진다. 한번 쭉 읽어드리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평소 미담 제조기로 통하는 가수 임영웅이 최근에는 군복무 시절 미담까지 알려지게 됐다. 바로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곳에서 임영웅님의 후임으로 소개한 A씨가 팬카페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쏟아내면서죠. 백골부대 GOP에서 선후임 관계로 임영웅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그 후임의 증언은 늦은 나이에 입대했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했음에도 임영웅님이 여유롭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일인 것처럼 공감해주는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예계에 참 복잡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빛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신나는 소식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18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요, 뮤직비디오 조회수 1800만 뷰를 달성하면서 팬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첫 자작곡이죠. 모래알갱이의 이 전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런던보이가 벌써 18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단일 영상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이 정도로 높다라는 것만 봐도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정말 절대적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기에서 끝나면 시원섭섭하겠죠? 자, 보니까 대세 임영웅 넘버원입니다. 보니까 팬앤스타 솔로 랭킹 36주 연속 1위 기록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기존에 이 트로트 랭킹에서도 꾸준히 1등을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솔로 랭킹으로 변하고 난 뒤에도 압도적인 1등의 면모를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뿜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팬앤스타 무려 1847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득표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투표를 통하여 임영웅님이 1등을 차지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일을 영웅시대 분들이 한 땀 한 땀 투표로 모아서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 임영웅님의 감성 짙은 목소리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파워지만 정말 실질적인 파워는 바로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과 응원 활동들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런 절대적 영향력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정말 눈부신 결과예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덕분이겠죠?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단독 기사가 오늘 오전 일찍 올라왔는데, 자, G.O.D, 나훈아, 임영웅에 이어 KBS 단독쇼의 주인공이 확정이 되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기사를 전달해 드렸을 때,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황당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 때는 KBS 단독쇼 측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헛소문이다. 라는 식으로 기사 보도를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단독쇼를 잇는 주인공이 G.O.D라는 거는 정말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O.D 하면 사실 얼마나 90년대를 풍미한 아이돌 그룹입니까? 국민 아이돌이다. 사실 90년대의 BTS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정말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그룹인데 이제는 세대의 변화를 꾀하며 임영웅님처럼 젊은 나이대 30, 40대의 시청자들의 마음도 사로잡겠다. 더불어서 이 G.O.D라는 그룹이 임영웅님의 이 뒤를 이어서 단독쇼를 한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나훈아님과 심수봉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단독쇼 앞에 서게 됐지만 아마 앞으로 이 단독쇼에 서게 되는 가수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세 번째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역사적, 시대적 배경으로만 봐도 굉장한 쾌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공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G.O.D가 올 추석 때, 그러니까 하반기죠? KBS 대기획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되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대단한 기록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올라왔느냐? 빌보드 사이트,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102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야, 정말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가 이제 빌보드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세계 무대가 이제는 펼쳐지는구나.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 말했던 세계 무대로서의 도전,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막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 그 이야기를 방증해주는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기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한번 쭉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여기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날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드려 보면 쭉 막 영어로 적혀 있죠? 자, 요걸 제가 한번 번역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을 돌려보면요. 어떤 말들이 적혀 있느냐?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 처음 오른 탑10 쭉 내려보니까요. 다양한 그룹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톰 그랜트라고 하는 외국인 가수와 또 내려보니까는 이 베를린에 기반을 둔 프로듀서이자 하우스, 테크노 분야를 음악하는 또 멕시코의 가수, 정말 다양한 가수들, 다양한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싱어송라이터도 소개가 됐고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락밴드도 소개가 됐고요. 코미디언이자 컨트리 가수인 사람도 등장을 했고 또 이렇게 더블피라고 해서 래퍼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의 싱어송라이터도 소개가 됐는데 아니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가수들 10명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당당히 위치하고 있다. 대박이죠? 자, 내용을 한번 쭉 내려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 가수이자 유튜버인 그는 모래알갱이 그 노래 덕분에 첫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다. 드리머스를 통해 6월 5일 발매된 이 노래는 빌보드 글로벌 익스클에서 102위로 진입하게 됐다. 최근 이 임 히어로라는 스튜디오 앨범을 발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I'm 히어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 앨범이죠. 그리고 심지어 리얼리티 탤런트 쇼인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여 우승한 뒤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말이 빌보드 차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이게 그냥 대서특필만도 되고 끝난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빌보드 차트에 임영웅님이 소개가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반응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박이다. 월클이구나. 월클이 뭔지 아시죠? 월드 클래스의 줄임말. 월클이구나. 월클.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 알갱이 소식이 빌보드 차트에 쏟아진 것만이 아니라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함께 쏟아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률 물론 중요하지만 팬분들과 함께 소통했고 아티스트 임영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방송 프로그램이 되었다. 더불어서 대중들에게조차 임영웅이란 가수가 단순히 자극적이거나 시청률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가수가 아니라 이렇게 팬들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가수구나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게 된 계기가 아닌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시청률이 사실 최저 시청률 2.9%, 최고 시청률 6.3%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타방송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다. 심지어 가장 낮은 시청률대라고 할 수 있는 2.9%조차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에 달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임영웅님의 예능방송만이 아니라요, 이미 전세계 최고의 팬덤을 지니고 있는 방탄소년단이요, 이미 2021년도에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가 임영웅님이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휴가를 떠났었던 바로 그 펜션,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때 시청률이 어땠을까요? 전세계 최고의 방탄소년단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을까요? 자, 보이십니까? 최고 시청률 1.4%, 최저 시청률이 0.9%. 아니, 정말요? 심지어 방송사는 JTBC였습니다. 물론 KBS는 아니었지만 JTBC였고 2배 시청률이 더 나왔었다라고 가정을 해도 가장 높은 시청률이 1.4%의 2배니까는 2.8%, 최저 시청률이 1%니까 2배라고 가정해도 2% 정도.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최저 시청률이 2.9%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느낌이 확 오시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청률을 가지고 악플을 달고 다니는 인원들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제가 슬쩍슬쩍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불과 2021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전 세계 최고의 팬덤을 지닌 방탄소년단이 정규 편성으로 됐었던 JTBC 예능방송 프로그램 시청률도요,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지금 몇 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차이죠? 그러니 그런 악플들,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1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느낌이 이제 팍팍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슈퍼파워, 영향력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씩 바로 연달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광고계에서의 위상이 어마무시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영웅과 함께한 많은 광고주들은요,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했었던 그 이상의 결과를 임영웅님 덕분에 이루어내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모델로서의 파워는요,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광고계에 굉장히 많이 번져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가 사실 최근에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이죠. 마이 리틀 히어로.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큰 여운을 남긴 방송가에서도 KBS 입장에서 절대 손해볼 일 없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결과를 남긴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과연 몇 개의 광고가 송출이 됐을까요? 총 5편의 광고 개수를 모조리 합하면요, 개수별로 제가 볼 때는 못해도 6, 70개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많은 브랜드에서 광고를 했고 송출된 광고 개수를 세보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광고주들이 몰렸는데, 자, 이런 음료 광고, 노담 사피엔스, 그리고 각종 임영웅님을 잘 알고 있는 광고주들, 심지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 이렇게 광고를 삽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맥주 광고가 많았고요. 비타오백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금융공사도 있었고요. 거기에 노담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공익광고 개념의 광고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결국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 광고 파워가 너무나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결정됐을 때 광고 단가가 막 억대가 있었죠. 유출된 자료를 보면 억대의 광고들이 질비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뉴스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영웅의 샴푸로 유명세를 탄 TS 트릴리온 경영권 매각. 아, 소씨, 이거 소씨가 최근에 전달해줬던 임영웅님 덕분에 이 TS 샴푸 장기영 대표님이 무려 300억 원의 지분을 판매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도 임영웅님은 TS 트릴리온의 TS 샴푸 광고 모델이거든요. 근데 기사를 볼게요. 가수 임영웅의 샴푸로 유명한 TS 트릴리온이 재무구조 악화로 경영난을 겪다가 결국 매각 수순을 밟는다. 이 회사는 제품 홍보에 손흥민, 임영웅 등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주목받았다. 그러나 주력 판매 채널이었던 홈쇼핑의 높은 판매 수수료와 광고 선전비 부담으로 비용 지출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호씨? 자, 잘 보셔야 됩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정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TS 트릴리온의 장기영 대표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장기영 대표님이 경영권과 보유 주식 중 일부인 4천만 주를 총 3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주당 750원이다. 양수인은 MW 투자 파트너스 1,700만 주, 에이스 파트너스 1,360만 주 등등 4개 법인 회사가 나눠 가졌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TS 트릴리온의 최대 주주는요, 제이유홀딩스라는 곳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제이유홀딩스라는 이 법인 업체는요, 지난 4월달 고작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소규모 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이 이렇게 3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주식을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 TS 트릴리온의 장기영 대표님이
이 경영권과 주식을 팔아 치우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 덕분에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올렸고 GS 홈쇼핑 최고 판매량 신기록도 세웠었는데 그래도 임영웅님이 아직 모델로 있는데 또 장기영 대표님이 저렇게 떠나는 건 좀 아쉽다.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 이 장기영 대표님은 2020년도에도요, 향후 성장 계획 발표를 하면서 끊임없이 회사가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대표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드래곤 뭐 정말 유명한 탑스타들을 이렇게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적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원픽하면서 이 장기영 대표님의 판단력에 적중하며 이 TS 샴푸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중국, 대만, 베트남, 지금 동남아 등지까지 이 TS 트릴리온, TS 샴푸가 다양한 장르로서 번져나가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표님이었던 장기영 대표님, 심지어 건행 인사까지 하면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에게 진심을 고백했던 이 장기영 대표님이 주식을 매각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보세요. TS 트릴리온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적자로 돌아서며 2년 연속 2020년도부터 실적 부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년 연속 76억 원, 58억 원 각각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어나게 된 광고 선전비와 홈쇼핑 등 판매 채널의 높은 판매 수수료가 수익성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2021년부터 손흥민, G드래곤, 임영웅 등 빅 모델들을 잇따라 기용하면서 광고 선전비를 크게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각각 2021년도에 107억 원, 2022년도에는 116억 원의 규모를 광고 선전비로 집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홈쇼핑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면서 판매 수수료와 판매 관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홈쇼핑은 판매의 30-40%의 수익금을 수수료로 받고 있지만 쇼 호스트 비용과 판촉비를 더하게 되면 수수료는 실제 벌어들인 매출의 50%를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TS 트릴리온은 판매 관리비로만 314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이 TS 트릴리온이 판매한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이미 지출금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많은 것이 얽히고 설키며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결국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지난해 광고 계약을 맺은 가수 임영웅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만큼은 상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주력 제품인 TS 샴푸가 임영웅 샴푸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며 홈쇼핑, 온라인 등 판매 차원에서 기록적인 완판 행진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매출 자체가 2021년 499억 원에서 2022년 629억 원으로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이 TS 트릴리온의 이 부채 비율은요, 288%입니다. 288%.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기가 막혀서 나온 헛웃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토지와 건물까지도 260억 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지까지 매각해서 288%라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사실 언제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부동산까지 판매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찌됐건 499억 원에서 629억 원이면 그래도 한 80억 정도는 뭐 얼마쯤 될까요? 500억이라고 따지면 한 130억 정도 되네요. 130억 원의 흑자가 난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보이시죠? 작년에 629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판매 관리비로만 314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속으로 2년 동안 76억 원, 58억 원. 이미 간단하게 계산해도 13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럼 130억 원의 빚에다가 314억 지출액만 더해도 이게 얼마죠? 대략 440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TS 트릴리온은 부채 비율이 여전히 지난 1분기 기준 288%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단순한 계산입니다. 300억 원의 경영권까지 넘기게 된 이 장기영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 글쎄요, 만약 엄청나게 흑자가 남으면 지분 팔고 싶겠습니까? 잘 나가는 회사면요, 300억 원이 아니라 3천억에도 팔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라면 그 정도의 득과 실 정도는 계산할 겁니다. 300억, 물론 큰 돈입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이 300억에 회사 전체를 매각한 게 아니에요. 300억을 매각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분 판매를 통해서 결국 이 장기영 대표님은 자신의 경영권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유 주식 중 일부라고 적혀져 있지만 결국 최대 주주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자, 최대 주주의 자리를 내놓을 정도로 회사의 지분을 판매한다라는 건요, 이거 거의 회사가 망했을 때 이렇게 팔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너무 잘 나가게 될 때 팔게 되는 경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회사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을 판매하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작년 한 해에 반짝 빛났었던 수익이라고 보여지는, 왜 반짝이라고 표현하냐면 2년 동안 적자였는데 작년 한 번 매출이 급등했을 뿐입니다. 최소 이게 적자를 봤었던 2년을 메꾸고 1년 더, 최소 임영웅님이 모델로 기용되고 난 뒤 3년 정도 지나서 안정권이 됐을 때 주식을 매각했다면 300억이 아니라 2배, 3배도 팔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장기영 대표님이 300억 원의 주식을 다 팔았다라고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2년, 3년, 최소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회사를 키우고 샴푸를 많이 팔아서 저 같으면 더 비싼 금액에 팔고 싹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사의 이야기가 팩트가 맞다면 결국 장기영 대표님은 이 288%를 기록했었던 지난 1분기의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까지 매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까지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샴푸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TS 트릴리온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와 있잖아요. 홈쇼핑 매출 완판 초대박 냈지만 수수료 부담이 수익성에 악화를 줬다. 100억 원을 팔아도 50억 원이 전부 다 지출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50억 원에서 회사의 부채도 갚아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요. 샴푸는 뭐 공짜로 만들어 준답니까? 샴푸도 제작하는 생산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장기영 대표님이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임영웅님 덕분에 굉장히 많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 맞지만 실상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지금 임영웅님의 이 TS 샴푸 판매율이 높다 한들 여전히 TS 트릴리온 회사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잘 놓고 따지고 보면 왜 장기영 대표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현명한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충분히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TS 트릴리온 샴푸의 판매량은 엄청난 호조를 기록했어요. 실제로 어제 올라온 기사 중에 TS에서 이제는 애견인들, 반려동물을 위한 샴푸도 개발이 됐습니다. 쭉 보면은 실제로 장기영 대표님이 실제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키우면서 연약한 강아지 피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강아지를 위한 샴푸까지 개발이 됐어요.
TS 트릴리온은 실제로 장기영 대표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좋은 소재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원료들을 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 생산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고 시간이 걸린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좋은 제품과 좋은 가격, 좋은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일에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이념과 맞다라고 생각한 가수 임영웅님을 전속 모델로 발탁한 이유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죠. 이런 장기영 대표님이 저렇게 주식을 매각할 정도라는 건 회사의 상태와 존폐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전달해 드렸었던 CJ ENM 있죠? CJ ENM도 임영웅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CJ ENM 쉽지 않습니다. 지금 또 악재가 겹쳐서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까지 사퇴를 하게 돼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과 함께 각종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츠 제작사거든요. 근데 이곳의 대표도 이렇게 비리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더불어서 최근 적자를 봐서 유상증자 1조 원까지 CJ조차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각종 기업들은요 흔들흔들한 상태예요. 그만큼 국가 경제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파워만이 광고주들에게는 유일한 돌파구라는 것이죠. 이만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영 대표님에 대한 혹시 모를 오해가 있다면 저 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나.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꼬집지 않았을까요? 임영웅님과 함께하고 있는 TS 트릴리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파워는 끝나지 않습니다.